충청은 한국 정치의 캐스팅 보트, 그리고 호남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려왔습니다. 그 두 축을 대표하는 도지사들이 오늘 판도라를 찾았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판도라에서 이렇게 광역단체장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같이 네. 이렇게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두 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이제 서울을 이겼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비결이 감사합니다. 뭡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1번은 저는 상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절박하게 그분들을 1대1로 설득하는 노력 예. 이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저희 상품이 이제 지방시대 연대올림픽이다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예. 지금 올림픽을 88년에 서울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하는 예.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대구, 광주, 또 충청권 예. 이렇게 다 지역을 연대하고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그 올림픽 앞두고 동영상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지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예.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먼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타 광역지자체 네 분의 동영상을 직접 받아서 제가 상영을 했어요. 현장에 상영하면서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네 분의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 바로 올림픽은 당을 떠나서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국가적인 이벤트다. 예. 이거를 전북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표를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프리테이션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49대 11로 예.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겨서 사실은 뭐 그날 하루 굉장히 기쁘고 그다음부터 또 걱정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근데 치료? 아이디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계획도 좋았고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전주와 같은 그런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런 데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모든 부분을 서울에서만 치르려고 하는 집중적으로? 거고 예.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꼭 전주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한 30분 뭐 아니면 한 1시간 이내 이런 데에서는 또 이 종목마다 또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지방에서 이제 주변에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화합적인 측면이 좋고 아주. 알겠습니다. 꼭 좀 잘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이 지역 현안 가운데 행정 통합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도지사께서 직접 다 준비하시면 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절차가요. 예. 지역에서 이제 이제 합의를 이루고 이걸 이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충남 같은 경우 15개 시군 예. 이제 다 공청회를 거쳤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5개 이제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에서도 공청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걸 도의회, 예.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의결이 다 끝난 상황이라 이제 공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주사 회의 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예. 대전시장도 또 부연해서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많은 부분들 합의가 이루어졌냐 예. 이런 부분들 뭐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예. 국회 더 또 뭐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에 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5급 뭐 삼특제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 예를 들면 부울경, 또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5극이 되죠. 서울까지 합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이제 특별자치도 형태로 그래서 5극 3특 체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방 균형 발전의 이제 핵심 정책이죠. 부울경,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호남, 충청권, 뭐 서울 경기 이런 형식으로 한 대여섯 개의 그런 광역권으로 가야 묶어야 간다. 쉽게 충청권이 뭐 다 하나 뭉치면 인구 한 560만 정도 되는데 예. 이러면은 규모가 한 덴마크 정도 수준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야 이게 뭐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또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중앙은 이제 외교 안보나 국방이나 아니면 각 그 지방 정부 간의 갈등 조율이나 이런 권한만 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권한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역 수건인 만큼 또 이 문제들이 원만하게 좀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 단체장들, 강릉시장, 뭐 광주시장 포함해서 번번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좀 이렇게 화면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충남과 전북은 대통령이 안 왔다 가셨죠? 전북은 사랑해서 좀 늦게 오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뭐 좀 예. 껄끄럽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지사님이 좀 껄끄러워서. 대전에 한번 왔어요. 네, 한번 예. 충청권 왔는데 갔었죠. 이제 광주에서 올 때 이제 전남지사하고 이제 광주시장 부르고 그랬는데 예. 우리만 안 불렀어요. 부산도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만 안 불렀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광주 강기정 시장한테도 그런 뭐 질책성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번에 강릉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강원도지사도 계셨고.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선출을 해서 지방 정부의 수장들을 이 질책거다시피 얘기를 하고 또 강릉시장도 이거 저기 가뭄 대책 이거 하려면 얼마 드냐 그러니까 500억, 1000억 좀 버벅거렸겠죠. 속된 말로 좀 적은 사람들이 강릉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또 얼마 정도 담을 거냐 그럼 예상을 들어가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어디 이제 부하직원 다루듯이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봐요. 면박 주듯이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화법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당해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아직은 제가 뭐 직접 당해보지는 않아서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캐릭터상 예.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꼬치꼬치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캐죠. 캐면서 이렇게 속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거기 먼저 매 맞았으니까 이제 준비 잘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많이 보내오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그런데 이제 공직사회 전체를 좀 긴장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도지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하고 100%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원하는 거는 이제 실용주의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니까 좀 더 얘기를 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깊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건의를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몇 번에 걸친 100일 동안에 본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정과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굴러가도록 하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판도라가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시사를 다룬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예능화된 약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 분이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아요. 그 뜻 속에서는 서로 우리 감사합니다. 작가가 지능지수 IQ, 이제 감성지수 EQ, 정치지수 PQ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는데 혹시 두 분은 어느 게 가장 뛰어납니까? IQ, EQ, PQ. 사람들이 저한테 IQ가 가장 높지 않냐 이렇게 여러 질의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저도 놀랍니다. 사실은 제 IQ가 113이에요. 공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낮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의외인데, 지사님이 저보다 높지요. 의외인데 이 성과 패스를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회계사 성과 패스한 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6번이나 떨어졌어요. 우리 김 지사께서는 뭐가 제일 높습니까? 저도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일찍 정치자였기 때문에 PQ가 높다고 얘기를 남들이 할 텐데 이제 지사님은 아니고 남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EQ가 높은데 감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따뜻한 행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강성의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그렇게 좀 이미지도 좀 심어져 있는데 저희 아내가 여지까지 뭐 도망 안 가고 같이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예. 그 뭐 좀 EQ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벌어다 주셔서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EQ하고 PQ 그중에서 뭐 하나 따지라면 EQ라고 봐요. 저는 가장 정치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 예.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정치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EQ가 굉장히 높고 그걸 바탕으로 PQ까지 높인 경우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 지사께서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분의 지금 뭐 살아온 역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우리 김 지사 평에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아야 되는 거는 역시 두 분 다 EQ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PQ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세상을 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EQ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또 EQ만 가지고는 어떻게 또 정치력이 없으면 또 되겠어요? 정치적인 예. 감이 없으면 되겠어요? 결실을 예. 맺으려면은 저는 또 PQ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계신 분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저런 운명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PQ가 좀 부족한 부분이 PQ가 있죠. 부족하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정치를 접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EQ는 그분은 저는 풍부하다고 봐요. 아, 오히려 EQ는 풍부하다. 인간 냄새도 나고요. EQ는 풍부한데 조금 그러니까 PQ 이런 것보다도 뭐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EQ도 저는 빵점이라고 봐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저도 뭐 폭탄주도 마셔보고 했습니다만 예. 그럴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이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생각이 거기 수준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수시로 좀 했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EQ와 PQ를 모두 갖추신 도지사 두 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